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 원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부터 회계 원리 기초책이 나왔는데요. 기초책에 대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초하니까 여러분 회계 원리 너무나 기본적인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제가 이 기초라고 하지만은 역시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 기초책에는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개정 과목을 총 망라해서 낱말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기초가 되었던 중급이 되었던 고급이 되었던 가면 갈수록 분계라는 개정 과목을 알아야 분계가 되는데, 분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공부가 갈수록 쉽지 않고 어렵다는 그런 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책에는 분계 약 200문제를 수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수시로 그 분계 과목을 공부하신다면 아마 회계 원리에 폭발적으로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선 부기와 회계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언어 능력을 공부하려면, 언어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여러분들이 뭐를 많이 해야 되죠? 어휘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언어는 문법이 필요합니다. 문법. 이걸 잘해야 언어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계 원리를 잘하려면은 바로 이 어휘가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회계에서는 개정 과목이라는 말 씁니다. 개정 과목. 회계에서 사용되는 그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사람들마다 이름이 있고 물건마다 사물이 있듯이 회계에도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정 과목이 다 있어요. 이름이 있듯이 이러한 개정 과목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배우는 게 바로 뭐냐?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고, 부채는 어떤 이름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있듯이 회계상에 사용되는 용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은 어느 것들이 있는가, 수익에는 어느 것들이 있고, 비용에는 어느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이거 5가지 배우는 겁니다. 네. 자산이 뭐고, 자산에는 어느 개정 과목도 있고,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학습하고 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법, 언어에서는 문법이 중요하는데요, 우리 회계에서는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 원칙. 이 원리 원칙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거든요. 회계는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에서는요, 가장 잘하려면은 개정 과목을 많이 알아야 분계를 잘합니다. 분계를 잘하는데, 기초책에 여러분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기초책에는 분계가 20-30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기초책에는 무려 분계가 10배 이상인 200개의 분계로 열어놨습니다. 분계. 바로 이 분계는 언어 실력에서 뭐하고 같은 거냐? 문장과 같습니다. 문장. 어휘 실력이 있고 그 문법을 알아야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는 이러한 개정 과목을 많이 알고 원리 원칙에 의해서 분계를 잘하게 되면은 모든 건 해결됩니다. 바로 요즘은 전산회계가 되는데요, 회계 담당자가 전산을 잘해도 이 개정 과목과 분계는 회계 담당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분계입니다. 분계를 잘하려면은 개정 과목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계를 제가 이 책에는 약 200개를 분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책을 터득하시게 되면 아마 회계 원리 반절 이상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9회 주택관리사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기초회계는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야만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언어에서는 어휘력이 개정 과목이다. 문법은 원리 원칙이다. 문장, 센텐스는 바로 분계다. 그래서 회계를 잘하는 것은 이름을 많이 알아야 된다. 회계에서 나오는 그 용어, 이름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원리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분계를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시간에 회계 원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분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분계라는 거 아시죠? 차변에 기입할 개정 과목은 무엇이며 대변에 기입할 개정 과목은 무엇이며 차변에 기입할 금액과 대변에 기입할 금액이 무엇인가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누어서 기장 처리하는 것이 바로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10쪽에 나와 있는 부기와 회계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10쪽에 나와 있네요. 10쪽에. 자, 여러분 부기는 무엇이고 회계는 무엇이냐. 우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회사에도 주식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 또 회사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들이 있죠. 또 개인 기업도 있어요. 개인 기업. 개인 기업은 사장, 오너가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이고,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들이, 주주들이 모아서 자본금을 출자해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게 주식회사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회사나 개인 기업이든 여러분 회사를 차리고 개인 사업자가, 개인 기업 자영업자가 식당을 하든 어느 구멍가게를 하든 또 어느 회사가, 이 주식회사가 물건을 사가지고 판매하는 상품 매매업이 되었던, 또 건설업이 되었던,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조업이 되었던, 금융 서비스업이 되었던 어떠한 업종을 하든 간에 여러분 이삿짐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용역하는 회사가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사들은 설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업을 설립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윤추구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다. 돈. 이윤추구.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사업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예요. 이윤축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기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물건이, 상품이 들어오고 나가고, 바로 돈이 들어오고 나간다. 다 돈에 관련된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거래라는 말을 씁니다. 거래하게 되면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데, 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항을 거래라고 합니다. 즉 돈이 들어오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고, 이런 거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경제적 사건이다 그럽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간다.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오고 거래처에 물건을 판다. 거래처에서 돈을 빌려왔다. 이렇게 거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회사나 기업에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그러한 그 거래가 발생한 내용을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록하고, 또 어카운팅,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하고, 또 각종 서류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해서, 바로 부기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이렇게 거래가 발생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해서 장부에 기입하는 것이다.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글자 따가지고 부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기. 북키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키핑, 부기. 그러니까 부기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회사에서 또는 자영업자가 그러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내용을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것이, 정리해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을 부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회계는 이러한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장부를 기입하게 되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1년 동안 상품을 팔았더니 매출을 해서 총이익이 얼마 생겼더라. 매출 총이익이. 또 기업에서 영업을 해서 영업이익이 얼마가 생겼더라. 또 1년 동안의 순수한 순이익이 얼마 생겼더라. 당해년도, 당기란 말이 나오는데 당해년도 뭐 나중에 다 설명할 거니까 오늘 총론 시간이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당해년도에 얼마만큼 순이익이 생겼더라. 아니면 순손실이 생겼더라. 쉬운 이야기로 1년 동안 얼마만큼 벌었더라. 1년 동안 장사를 했더니 얼마만큼 손실이 생겼더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장부를 기입하면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장부를 기록하면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또 이 만약에 개인 기업에서는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세금에 대해서 내는 걸 뭐라고 하느냐? 종합소득세라고 그래. 종합소득세. 개인 기업이, 개인 자영업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세금은 세무서에다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들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게 되거든요. 법인세.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개인은 종합소득세, 주식회사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세금은 법인세를 내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기업에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자산이 얼마가 생겼더라. 앞으로 공부할 건데 여러분,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겁니다. 남한테 이런 재화,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재화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가치가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것, 돈의 가치가 있는 걸, 물건의 가치가 있는 걸 재화라고 합니다. 모든 물건들을 재화라고 그래요. 남한테 받을 돈을 뭐라고 하느냐? 채권. 자산이라는 건 좋은 거지요. 물건, 재화라든가 남한테 받을 채권을 자산이라고 한다. 자산이 얼마가 나왔다. 1년 동안에. 또 부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에게 갚을 돈입니다. 채무입니다. 채무. 채권의 반대는 채무가 되는 거지요. 부채가 얼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빚이 얼마다. 빚졌다.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빚이 얼마다. 빚을 채무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회계 용어는 뭐가 된다? 부채라고 한다. 또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자본이 얼마냐? 또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냐? 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 얼마냐? 비용.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게 되면 얼마가 1년 동안에 이익이 생겼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부를 기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팅, 요 회계는 조금 그러니까 부기와 회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범위가 크냐? 회계가 더 어렵게 느껴지죠. 부기는 그냥 순수하게 장부를 기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회계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이 주식회사나 자영업자들, 이 기업에는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회사에는, 기업에는 이해관계인들이 있어요.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인들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해관계자들은 뭐가 있다? 투자자. 이 기업에 돈을 투자한 투자자. 뭐 주주가 있겠죠. 또 이 기업에 종사하는 누가 있나요? 종업원들도 있겠죠. 이 기업에 종업원들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이 기업에다가 그냥 투자한 사람도 있고,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준 대여자도 있습니다. 대여자. 또 이 기업에다가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 공급자. 일명 거래처라고 할까요? 거래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급자 말고 커스터머, 고객도 있겠죠. 불특정 다수인 고객도 있겠고, 또 여기에는 정부기관이 있을 겁니다.
정부기관 하게 되면은 뭐 세무서, 국세청. 여러분 국세청에서는 국세를 징수하는 것이 국세청이 되겠고요. 즉 세무서에서는 국세를 징수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뭘 징수하느냐?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에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은 국세가 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은 지방세가 되겠는데 우리나라 세금에는 많이 있어요. 국세는 13가지가 있고 지방세는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가 징수하는 건 국세가 되겠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건 지방세가 되겠는데 이런 정부기관도 이해관계자가 되겠습니다. 또 일반 대중도 되겠죠. 대중들, 불특정 다수인들, 그리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 수탁 경영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그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는 회장이 되겠고 이 CEO, 월급 받는 대표이사, 수탁 경영 책임자입니다. CEO. 이러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 이런 경영자가 회사를 잘 운영해서 회사에 만약에 이익을 많이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주총회에서 유임되겠죠. 다시 또 임기를 연장해서 회사 운영을 잘했으니까. 그러나 1년 동안 회사를 잘못 운영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여러분 주주들이 모아서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할까요? 해임시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해관계자들, 이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란 뭐냐? 바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결정하느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결정하고요. 종업원들은 이 회사에 내가 계속 근무할 거냐, 이 회사가 만약에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또 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거냐 말 거냐, 이 공급자, 거래처가 이 기업에다가 상품을 조달할 거냐, 물건을 공급할 거냐, 이런 거. 고객들은 이 기업의 물건을 살 거냐 말 거냐, 구매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 또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이들이 영업활동을 해서 제대로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겠죠. 또 대중들, 불특정 다수인들, 바로 잠재 고객이 되겠죠. 여기서 고객 커스터머는 이 회사의 물건을 현재 구매하는 사람들이고, 물건을 구매하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인들이 앞으로 물건을 구매한다면 잠재 고객들이 될 거예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이 기업에다가 기업에서 어떠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바로 인포메이션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부기는 장부를 기입하는 것이다. 회계는 이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이 이 기업에다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즉 정보를 제공해서 이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계가 된다. 그러니 회계는 얼마나 광범위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10쪽에 보니까 부기의 정의 편안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번만 읽어보시고 제 강의 들어서 알겠죠? 장부를 기입하는 것이다. 부기란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해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부기가 된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들이 경제적 사건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바로 정보 시스템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바로 정보 시스템이 바로 회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쪽에 보면 부기의 정의가 나와 있고 기업에서부터 용어풀이가 나와 있죠. 거기 두 번째 여러분 기업 실체라고 나와 있죠. 기업 실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를 말합니다. 기업 실체. 자, 용어가 첫날부터 좀 어려운데요. 기업 실체. 거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집합된 단체가 기업인데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경제적인 독립된 인격체. 독립된 인격체. 그 회사 자체를 말하는 거죠. 기업 실체. 그 회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뭐 투자자, 종업원, 대여자, 공급자라고 하는 건 거래처를 말하는 겁니다. 거래처, 그리고 고객, 그리고 정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앙행정기관인 뭐 국세청 또는 국세청에는 지방국세청, 그 밑에는 세무서가 있겠죠. 여러분 세무서의 상급기관은 지방국세청, 지방국세청의 상급기관은 국세청, 국세청의 상급기관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상급기관은 국무총리, 국무총리 상기관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은 잠재 고객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영자, 경영진, CEO가 되겠죠. 최고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회계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10페이지 보니까 회계의 정의가 나옵니다. 방금 설명드렸죠? 거기 줄만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의 정의. 기업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 이해관계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 시스템이다. 거기 나왔죠. 두째 줄 보세요.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다. 정보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지금 한 30여 분 강의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했어요? 부기란 장부를 기입하는 것이고 회계라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누가? 기업이 누구에게? 각종 많은 이해관계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 12쪽에 보시게 되면 부기의 주목적이 나옵니다. 주목적이라고 하는 건 주된 목적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 시점. 여러분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건 어느 특정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 1일 아니면 2015년 12월 31일 이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여기서 말하는 재무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 그 기업에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표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뭐냐, 재무상태표입니다. 일정 시점에 거기 나왔죠.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로 뭐냐,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는 표가 재무상태표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일정 기간입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은 보통 1년이 되겠죠. 보통 1년입니다. 또는 뭐 6개월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 성적입니다. 경영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성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어떻게 장사를 했느냐. 그래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고
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비용을 썼는가,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표를 뭐라고 하느냐,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 그래서 부기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또 두 번째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적과 영업 성적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영업 성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를 포괄손익계산서라 하고,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를 재무상태표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회계의 주목적이 나옵니다. 회계의 주목적 네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효율적 출처예요. 경영방침을 수립한다. 여러분, 경영자는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데 자료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 투자자가 투자자에게 어떠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어떠한 결정 자료를 제공한다. 투자 의사의 결정 자료를 제공한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무관서, 정부에서는 세금, 부과자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여러분, 회사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세금은 뭘 낸다고 그랬죠? 법인세. 개인은 뭘 낸다고 그랬죠?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부과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장래의 법적 분쟁에, 어떤 법률적으로 분쟁이 생기게 되면 증거자료가 된다는 거죠. 유용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여러분, 기업에서 다 장부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고 장부를 기록했으니까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확보하는데 그러한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부기의 주목적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일정 기간의 경영성적, 영업성적, 그리고 회계의 주목적은 경영방침, 경영자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투자할 거냐 말 거냐, 투자하는 그런 결정을 제공한다.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자료에 어떠한 제공하고요. 그리고 장래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것들이 회계의 주목적. 자, 이 시간에 부기의 주목적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회계의 주목적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여러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2강에는 부기의 종류부터 다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